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설날 이후로 39K를 지키지 못하고 37K에서 지지부진하게 맴도는 상황입니다. 많은 크립토 분석가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33K 그리고 30K까지도 빠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브리핑은 아침에 다 해드렸고요. 더 중요한 브리핑들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평소랑 목소리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하루 만에 28%가 넘게 갭을 만들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코인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 기술주 중 하나인 페이스북 주가입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시장 가치가 2,300억 달러 이상 증발했는데요. 이는 미국 기업 역사상 하루 손실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 2월 2일에 실적 발표에 공개된 페이스북의 주당 순이익은 367만 달러였는데요. 이는 예측치인 384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 분기에 비해 2021년 4분기에 약 50만 명의 글로벌 1일 사용자를 잃었습니다. 총 1일 활성 사용자가 약 19억 3천만 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큰 하락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오던 추세가 꺾이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투자자들의 매도를 부추겼습니다. 페이스북은 틱톡이 위협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용자 기반이 고령화되는 환경 속에서 플랫폼을 더 확장할 만한 새로운 국가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향후 생존을 걸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은 다른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끌었으며 특히 트위터, 스냅 등 다른 SNS 기업의 주가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좋은 기류가 흐르던 상황이었지만 페이스북의 어닝 쇼크와 유저수 감소로 인한 폭락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초대형 회사들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30% 가까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네요.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은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기에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가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적 있던 차트인데요. 2019년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의 급락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 차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비더리움으로 이름 짓고 제가 설명해드린 것이 기억나시죠? 2022년에도 크립토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NFT와 디파이의 사회적으로의 수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NFT와 디파이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17년에 정점을 찍었던 비더리움의 가치는 하락장을 거치면서 2019년 8월에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비더리움은 여러 차례 노란색 추세선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저항을 돌파한 것이 바로 작년 4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비더리움은 이전의 저항이었던 노란색 장기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추세선은 파란색 선입니다. 보시면 비더리움은 2015년 이후로 4차례 파란색 추세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에 하방 이탈한 이후로 약 2년 동안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작년 이후로 비더리움은 정확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파란색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차트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한편 하얀색 추세선은 비더리움의 단기적인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더리움이 이 추세선의 저항에 부딪히고 하락한 것은 각각 작년 5월과 12월이었습니다. 비더리움이 지금의 위치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하얀색 추세선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돌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NFT와 디파이를 기반으로 한 크립토 생태계 전체가 큰 상승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불장이 오지 않은 것은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수많은 이더리움 킬러들이 떠오르는 상황 속에서 느린 트랜잭션 속도로 인해 과도한 가스비와 확장성의 문제를 가진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큰 불장이 오지 않음으로써 이더리움은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2 확장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멀어 보이지만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큰 호재들이 다가올수록 이더리움은 점점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대신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우리는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몇 가지 뉴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크립트 기사인데요. 구글이 전 페이팔 부사장 아놀드 골드버그를 채용해서 비트코인 신용카드 같은 금융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구글 CEO 피차이가 우리 회사는 웹 3.0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가치를 더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어서 오시고요.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 안토니 재무부의 입장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은행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할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영상에서 러시아가 암호화폐 금지에서 규제로 스탠스를 스멀스멀 변경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야, 근데 진짜 정말이네요. 곧 거대한 그것이 오려나요?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멕시코의 세 번째 부자 살리나스 형님인데요. 그는 비트코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법정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더 낫다. 왜냐면 법정화폐는 정부가 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비트코인은 금보다 낫다. 금은 운송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야, 이 형님, 이건 제가 1년 전부터 했던 말인데 이제서 이 말을 하다니요. 너무 뻔한 말씀이지만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큰 부자니깐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살리나스 회장님의 살리나스 그룹은 커머스, 파이낸셜, 서비스, 텔레콤, 미디어, 사이버 보안 등 사업을 영위하는 엄청난 거대한 그룹인데요.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본인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였다고 자랑하시네요.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결제를 더 빠르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형님 응원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캐나다 퍼포먼스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ETF로 사상 세 번째 큰 돈이 1일 유입됐다고 합니다. 무려 1000비트코인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된 건데요. 상장일인 2021년 2월에 가장 큰 돈이 유입됐고요. 두 번째는 2021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로 큰 금액인 3,800만 달러가 입금됐습니다. 무려 1054비트코인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에 퍼포먼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은 3만 1000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 같은 큰 가격 조정에도 시장에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너무 빨리 들어온 걸까요? 빨리 들어온 만큼 유리한 곳에서 포지션 잡아야 되겠죠? 흔히들 착각하는 건 최적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대응은 할 수 있죠. 시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계시다면 돈봉남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 짜보시죠. 비트코인 3위골의 코봉남의 비트코인 매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번엔 274개를 매수했군요. 여러분들 2월 5일 토요일 돈 NFT 설명회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니깐요. 돈 패밀리 분들은 절대 늦지 않게 실시간 방송으로 입장하세요. 내일 오후 2시에서 3시 아니면 4시쯤 할 거니깐요. 꼭 알람 설정해두세요. 감사합니다.